I've 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네, 요즘에는 참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법상으로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법에 의하자면은 그 이사들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서 이사들은 최대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는 법인입니다. 주주는 개인이거나 또 다른 법인입니다. 주주가 주인이 아니라 회사는 회사로서의 주인이다. 이게 뭔 개소리냐 할 것 같긴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법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법인, 법적으로 인간이다. 법으로 된 사람이다.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 법에 의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촬영하는 분과 저는 다른 엄연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다른 이익을 하고 각자 자신에 맞는 이익에 대해서 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법인은 법으로 만드는 사람이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건데 법인의 그 회사 이사회들은 그래서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똑같은 말 아니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주는 1인 1주가 아니라 1주당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표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표들에 대해서 51%만 넘긴다면은 나머지 49%의 의견은 묵살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51%를 가진 사람입니다. 51%를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한다면 나머지 49%의 주주의 이야기는 당연히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49%를 보호할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이 49%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법에 적혀 있으니까요. 불법이 아니고 이거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최대 주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지 소액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소액 주주들은 가서 회사에다가 따지면은 당연히 소액 주주라서 묵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게 바로 그 주주의 명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두 가지의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IPO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비싸다. 이 두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IPO를 했습니다. 우리 IPO 아까 잘 들어보시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회사는 어떤 회사냐라고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비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만약에 결정했다고 합시다. 분사를 했어요. 분사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이유는 분할 상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이걸 상장하는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 예를 들어서 A 회사, B 회사로 나눠졌으면 A 회사의 가치가 70원이고 B 회사의 가치가 30원입니다. 그럼 기존에 주식 100원을 가진 사람은 A 회사 주식 70원어치를 가지고 B 회사 주식 30원어치를 받는 게 물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뭐냐? 그러니까 법인이 두 개 생겨나는 건데 물적 분할은 주주들 대상으로 두 개 나눠주는 겁니다. 1주당 0.7개, 0.3개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인적 분할이 이런 거면은 물적 분할은 뭐냐면은 주주는 그대로예요. 회사의 일부를 다른 회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적으로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겁니다. 회사를 만드는 방법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 수 있지만 법인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본금의 납부는 현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다양한 설비, 실물 자산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납입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만들 때 물적 분할이 하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주지 삼성전자가 만든 회사의 주자가 아닌 거죠. 이때는 자회사가 되게 되는데 자회사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뭐라 할 권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나고 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주주는 아니게 되는 상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줄어들고 이제 또 외부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가진 지분 가치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상장이 안 됐으면은 어쨌든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결국은 같은 회사 아니냐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상장이 되면은 파운드리는 바로 주식회사로 다른 법인이 되다 보니까 새로 사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파운드리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다면 삼성전자를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사야 되겠죠. 반대로 삼성전자를 전부 들고 있고 싶어서 했던 사람은 삼성전자 가진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더 사겠죠.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일부 팔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사는 등의 행동이 있겠죠. 보통 이거를 지주사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지주사를 가짐에 따라서 가격 할인이 생기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건데 사실은 상법상의 문제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주회사가 A회사, B회사, C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을 거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지주회사인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그렇게 권한을 나눠 가졌는데 그 가진 권한들에 대해서 그 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주를 위해서라면 배당을 늘려야 되는데 A회사가 B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A회사 너 B회사에 돈을 얼마 빌려줘 이런 식으로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A회사의 주주들은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회사에 출자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충돌 자체가 방지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다 상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51% 주주는 왜 프리미엄을 가지느냐? 49%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져도 4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1%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주를 그렇게 나누었다 보니까 상법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한 주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내가 1%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지주사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 최대 주주 프리미엄이 생기게 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은 그럼 다른 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액주주들은 시장에 던진 가격이 10만 원이나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의 경영권을 사고 대량으로 산 사람은 보통은 블록딜로 샀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게 사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뭐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네들 왜 돈 이렇게 비싸게 받아? 아니 뭐 그렇게 준다는데 팔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맞습니다. 뭐 팔든 말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하지만 같은 주주 아닙니까? 내가 뭐 A 회사, B 회사 주주로서 다른 주주도 아니고 A 회사의 같은 주주인데 가격을 다르게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에게도 권리가 와야 되죠. 근데 그 권리가 지금 안 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의 책임 권한과 함께 회사는 최대 주주를 위해서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고 유권 해석의 범위도 좀 바꾸고 그리고 법조문 자체도 바꿔야지만 이런 해석이 생기는데 그래서 보통 생기는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팅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현대중공업 주주였는데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여러 개의 회사로 나눠졌습니다. 뭐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 있죠, 일렉트로닉, 현대 뭐시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로 엄청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이름은 한국조선해양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조선해양에 자회사로 현대중공업이 있었고 최근에 그게 상장됐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조선해양은 뭡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된 겁니다. 물론 이게 뭔가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게 없는, 그렇다면은 예전에 현대중공업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자기 가치를 굉장히 많이 깎아먹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지분 가치로 하는데 지분 할인율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절대로 그 모든 회사들을 더한 것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답이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가져야 되는 시간들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상법 문제를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주주들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 그리고 청년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는 세금 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 세금을 낸 만큼 제도권에서도 그에 따른 보호나 아니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하겠다는 일들은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오너로서의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차별 같은 것도 상법상의 문제인데 이거 제도상의 문제거든요. 제도상만 문제만 개정되면은 많은 문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대선일 텐데요. 이 대선 시국에서도 선거 후보들이 내는 공약들을 잘 살펴보셔서 이러한 부분, 뭐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뭐 소액주주를 이익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거를 좀 더 공부해 보신다면은 아마 우리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주저리 좀 오늘도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전 상법이 좀 개정됐으면 좋겠고 세금 내더라도 제 세금의 가치를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